안녕하십니까. 네, 뭐 따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취미로 저를 변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방송 듣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도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옵니다. 이제 저희는 대놓고 좌파 전향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성공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됐고, 제 주변에 같이 움직이는 애들 중에도 과거에 그쪽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 쪽으로 온 사람들이 꽤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중국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예, 그런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극소수의 인권관계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좌파 사람들 중국 싫어합니다.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야, 니네 그 좌파 애들 그 친중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론을박을 옥신각신 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왜? 아니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한테 약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중국이 우리 수출 거래 국가 1등이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중국의 굴종적인 게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들렸지만은 점점 구체화되면서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대1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하더라고요. 그 1대1로 언급한 건 사실 저 아닙니까? 예? 이제 1대1로 얘기하면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 이왕 할 거면 출처는 밝히고 하지 그렇게 쏙 빼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쓴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 어차피 그거 다 제가 얘기한 건데 언젠가 또 그 얘기는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문제 얘기도 결국은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예, 그건 아직 음모론으로 돼 있지만은 중국이 망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중국의 대남지주가 한국의 미래라고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꾸 중국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면요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 뿌리가 중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북한이 한 작년인가 8번 정도 한번 동해안으로 막 미사일 실험한 거 있죠? 그때 내부적으로 첩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미국 편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공중폭파 시키고 그대로 바닷물에 떠뜨리는 마음에 앞에 탄두를 다 주웠단 말이에요. 바닷물에서. 그것도 단거리서부터 중거리까지 주웠는데 그걸 딱 보니까 탄두 앞에 그 장거리로 나갈 때에는 그 앞에 GPS처럼 방향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아, 그 이름 자꾸 까먹네 내가. 하여튼 그 기기가 있는데 중국제였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개입됐거나 아니면 북한이 중국제 거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북한 애들이 중국으로 또 구입했을까? 미사일용인데 미사일용. 그건 중국 정부가 개입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로 해서 트럼프가 중국의 덜미를 잡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금융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자금전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거를 굉장히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찍어놓고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공격을. 지금 제2의 금융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미국을 적대시하면서 중국 편에 붙는다면은 나중에 3대가 후회할 짓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망한다는 소리예요. 경제적으로. 절대 그 짓 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하고 있지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조금씩 중복된 내용도 나올 거예요. 이건 아실 거예요. 제가 중국이 독자적인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면은 자기네 땅을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중국 횡단 실크로드예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건 바닷길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바닷길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왜? 바닷길로 전체 무역 교역량의 거의 90%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출과 수입이. 그래서 당장 실크로드 개발하고 바닷길 때려쳐야지 이런 식으로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실크로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연결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건데 연결 안 될 거라 제가 장담했잖아요. 왜 연결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레이저 이건가? 여기 지금 중동에서 문제 생겼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1대 육상 실크로드 1로 해상 무역로예요. 근데 실크로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기 이렇게 중앙아시아 통과해서 이란 통과하고 이라크, 시리아, 터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쿠르드족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이라크, 터키, 시리아 세 군데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죠. 지금 이란 8월 6일부로 미국이 경제 제재하고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저길 실크로드 통과할 거예요? 중국의 실크로드는 이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란에 철도 깔아야 되죠. 철도를 깔려면 뭐 해야 돼요?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냐. 그렇죠? 근데 경제 제재한다고 했잖아. 어디다 대고 철도를 깔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합법적으로 막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실의 한세, 이런 것들이. 저기다가 중국이 돈 집어넣었다가 죽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데 저기다 1대1로 하겠다고 철도 깐다고 외자 투자하면은 그때는 맞아 죽어요, 중국. 1대1로 육상 실크로드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상 실크로드 어때요? 해상 실크로드는 지부티를 거쳐서 홍해를 따라 올라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 정권 바뀌었잖아요. 무바라크 친미 정권이 모하마드 무르시라는 반미 정권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압둘 바흐타 시시라고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친미 정권이 있는 이집트 사이를 어떻게 중국이 통과해서 바닷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막혔네. 그러면 뚫리지도 않은 일대일로를 지금 연락에 건설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중국이 멈추면 죽으니까 경제가 돈 굴리려고 그냥 짓는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어 지금. 중국이 여기서 지금 딜레마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개발했던 애초에 목적은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은 이렇게 중국이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 그게 없으니까 인공섬에다 세멘트 부어가지고 그거를 중국 영토화 시킨 다음에 지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데 이것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몇 마디 했더니 인공섬에 있던 미사일 기지 철수시켰잖아요. 네, 안 돼. 미국이 인상 탁 쓰면요 중국이 깽깽합니다. 왜? 지금 신문에도 났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 총알 다 떨어졌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심각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 중국이 저는 좌파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있어요. 왜? 이제 금융전쟁 6개월 했어요. 벌써 끝나면 어떡해. 적어도 3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실망해. 이렇게 중국 무너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정권이 아직 안 바뀐 상태에서 중국 정권만 무너지면 우리한테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상태가 된 상태가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한국의 우파 정권이 있으면 우리가 북진을 해도 중국은 군대 개입을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시나리오가 크게는 맞아 돌아가는데 국내 정세가 아직 안 변하고 있어. 이게 조금 불안해. 우리도 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15년까지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이렇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중국 정부에서 투자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후진타오 때, 그 다음에 시진핑 때 에너지 외교한다고 아프리카 남미 가서 마구마구 축구장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유전지를 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많았던 거예요. 2등은 운송, 당연하죠. 유전지대 개발했으면 갖고 와야 되니까 운송 분야에 당연히 돈 많이 투자했어요. 참고로 이거 망했습니다. 중국 지금 중국의 운송회사가 해우회사가 줄도산을 했어요. 지금 이번 무역전쟁에서 포항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그거 뜰 수 있는 기회인데 정권만 바뀌면 정권이 안 바뀌니까 이게 확 불이 안 붙고 있어요. 지금 수주가.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이에요. 중국 정부가 지출하는데 부동산에다가 왜 관심을 두냐요. 그것도 중국 정부가.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뒤에서 얘기할 테지만은 중국이 지나가는 이 바닷길 있죠. 이 바닷길을 지키고자 군대를 까는데 중국의 영토는 여기 하이난섬까지예요. 그럼 이거 바깥의 영역은 어떻게 지킬 거야? 군대 기지를 깔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시도는 하고 있어요. 몰디브나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 이런 데다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과다르 이런 데다. 하지만
그거 외에 플러스로 하는 게 뭐냐면 외자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 지역에 중국인들이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제주도 평택 이런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더 이상 부동산 사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사는 거 그만두고 지금 뭐하냐면 MMA 기업 합병, 최첨단 기술 기업들 사고, 그 다음에 그 삼성 반도체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 있죠,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더 이상 부동산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도 많이 실패했어요, 중국이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도 제가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91년도서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모든 분쟁의 그 분포지인데, 제가 저쪽에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구별해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91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분쟁 지역이에요. 주로 중동은 지금도 분쟁이 있으니까 주로. 그 다음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2000년 이후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2000년대까지는 초반까지는 분쟁이 중동이랑 동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자 소련의 영향권 지역을 미국이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게 있어서 보호의 제우선 순위는 바로 유럽입니다. 한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제우선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국가들을 다 민주국가화 시키는데 많은 마사지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다 돈을 쓴 거예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이 장악하고 있던 산유국들을 미국 편을 만드는데 많은 공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시간과 돈과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코소보 사태, 무슨 뭔 놈의 전쟁하고 맨날 저 동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소련이 사라졌거든. 소련이 사라졌는데 친소 정권, 정치인들은 그 지역에 아직 남아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죠. 그 국민 봉기, 구테타, 아니면 스스로 사임하게 물러나게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마사지를 한다고요. 이 부분을 제가 위에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너무 미국한테 쫄아갖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 저는 미국한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배신을 했다. 우리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를 무너뜨리고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조용하세요? 배신 행위는 맞아요. 표면적으로 맞아. 표면적으로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00%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전체적인 관심, 정책은 동유럽하고 중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시간과 돈과 인력을 쓰다 보니까 한반도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통일될 뻔했어요. 북한도 망할 뻔했어요. 왜? 소련으로부터 의존했는데 소련이 확 죽어버리니까 경제지원 못 받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김대중 선생 때문에. 자, 그 이제 보세요. 제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배신자라고 할 때보다 내가 항상 반론할 때 나오는 이유예요. 자, 그 당시에 미국은 동유럽하고 중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가 필요해요. 남북한 통일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은 철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반도에 와 있는 미군의 실질적인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북 통일을 명분이라 해서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은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이제 소련 해체됐다. 우리 이제 러시아야, 러시아. 네 친구. 근데 아직도 한반도에 군대 둘 거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지죠. 그건 안 되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중국 애들이나 러시아 애들이 일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이 태평양 진출이 더 용이해진단 말이야. 미군이 있어야 돼요, 한반도에. 근데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저쪽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막아야죠. 북한 통일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우파 사람들이 통일하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응? 그때 만약에 우파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통일을 했겠죠. 안타깝게도 못했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김대중이가 북한 핵 개발할 때 어마어마하게 퍼줬습니다. 돈을. 그렇죠? 그게 오늘의 이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97년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맞았어요. 금융위기를 맞은 나라가 2년 만에 외채를 갚고 나아가서 수출을 해서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 IMF한테 돈을 받고 빚을 갚은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같아요. 여태까지 전 세계 역사상. 한국 하나 있어요. 한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2년 만에 빚을 갚았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이에요. 일단 빚 갚은 나라가 없어요. 갚았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리고 2년 만에 갚았다? 이것도 세계 신기록. 우리 세계 신기록 2개를 갈아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수상님의 정책이, 대북 정책이 미국에 불리했다면요, 미국이 바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서 그런 짓 못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미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한 거야. 왜? 남북의 분단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임마, 니들이 동유럽이랑 중동 따먹으려고 우리 희생시킨 거 아니야. 내가 거꾸로 나간다고요. 니들 때문에 내가 희생당한 거야. 내가. 그때 김대중이 정권 안 잡았어 국정은 망가지지 않았고, 지금 우파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니들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희생당한 거 아니야. 거꾸로. 지금 와서 문재인을 욕하는데 문재인이 만들어지는 토양을 너희들이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한국 죽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그거지. 원상복구해놔 임마. 원상복구해놔. 거꾸로 얘기하죠.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그렇게 필요했으니까 뭐 동맹국이니까 당할 수도 있어. 좋아. 우리가 장기에 쪼리기 때문에 한번 이용당했다 이거야. 하지만 또 이용당하면 안 되지. 이번에 우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동유럽하고 중동이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동북아시아 왔잖아. 이제 동북아시아 왔으면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다시 개편하면 되지.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 애들 앞에서 뻔뻔해야 된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야. 이건 네 잘못이고, 이거는 네 잘못이고 좌파 애들이랑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난 죄 없어. 지금서부터 나를 살려내 임마. 손해배상. 거꾸로 나가야 돼.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잘못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중국 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평택 들어옵니다. 여기 위치예요. 평택으로 미국의 기지가 이전을 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의 적은 중국이다예요.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야. 북한이 적이긴 한데 미국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는 중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 기지를 지었더니 차이나타운이 그냥 옆에 딱 쓰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60만 명 규모래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차이나타운 감사한다 그러대. 왜 그래? 이 사람 갑자기 개가 전선했나? 갑자기 조사한다 그래요. 내 또 싸우라 그래. EJ 해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감사한다 해서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 기지가 여기 뚝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뚝방 따라서 또 중국 애들이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뚝방 따라서. 별짓을 다 해. 중국 놈들은 하여튼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에는 다닥다닥 붙어요, 그냥. 예. 물론 차이나타운이 요 건너편에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여기도. 골 때리는 놈들이에요, 골 때리는 놈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송영길이가 얘기하는 외국인 정당 가입법하고 물리면 문제가 돼요. 외국인 정당 가입법이 통과가 되면은 외국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됐든 저기 민주당이 됐든 외국인 출신이 정당에 가입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못 되니까 지방의원은 할 수 있어요. 시의원, 도의원은.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은 외국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만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선 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호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번에 안민석이 뉴스 나더라고요. 안민석이가 지방 시의원 도의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시의원 도의원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게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 요거 하나 빈상의 일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중국계 시의원 도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후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의원 도의원을 누구를 공천줄까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있을 때 중국인 주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돈 주니까. 간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의원 도의원이 진짜 실세가 되고 국회의원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이 인기가 생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 힘 있는 자가. 그 사람 대통령 나와도 되네. 그렇죠? 경력 쌓아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대통령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 중국인이 아니라 북한 사람인데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의심스럽죠. 지금 매우 의심스럽죠. 근데 그 사람은 일단 정식 절차를 밟아서 왔잖아요. 그 당시엔 전쟁기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평화 시기에 완벽하게 진짜 신분 갖추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분권하면서 경찰도 따로 뽑는다 그러죠? 그럼 평택시 경찰도 중국인 뽑습니다. 그렇죠? 공권력을 외국인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 여러분들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미군 기지의 정문 바로 앞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다 그러고 미쳐버려요. 이렇게 뭐 카이신 여행사, 뭐 캬바레, 뭐 동북 그다음에 양꼬치집, 뭐 아시아마트, 한성 양꼬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이 사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뚝방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에요.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정책, 제주도까지도 이제. 그래서 여기 제주도가 인구 증가하는 지역은 이제 북부와 남부예요. 여기 노란색 친 지역이 제주도 인구 밀도 조사를 하면은 최근 인구가 급증했던 지역이에요. 왜 증가했을까 하는 거예요. 증가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김태환 도지사 주민 수환 투표할 때 그리고 차이나타운 생기는 것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데모한 놈들 많죠. 근데 그때 강정 해군기지 데모한 애들 제주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뭐 국민토론회 여기 있는데 제주도 애들 아니에요. 이거 다 제주도 애들 아니라고. 이거 다 제주도 아니야. 정의사제구현단 이런 애들 고향이 제주도 아니잖아요. 남의 동네 애들이 저기 가서 데모를 해요. 사드 기지 설치 반대도 남의 동네 애들이 와서 데모를 해요. 그러면서 가끔씩 한두 명 정도, 물론 거기에도 좌판이 있을 테니까 가오마당으로 내세우죠. 그런 공작을 썼었죠. 그래서 그때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할 때 제주도 인구가 이때 올라갑니다. 이게 증가율이에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은 64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60만 이하였는데 2009에서 2010년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갑자기 급증해요. 증가율을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한 4만 명이 증가해요. 제주도 인구 60만 명일 때 4만 명이 증가하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한 8% 올라간 거예요. 큰 숫자죠. 왜 2009년도에 갑자기 제주도로 인구가 확 몰렸을까 하는 거예요. 연도를 보면 알아요.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는요, 강정 해군기지 짓는 문제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었어요. 맨날. 한 해 만에 계속. 그때 제주도에서 인구가 확 증가합니다. 얘네들 누구예요? 좌파 애들이에요. 좌파 애들이 제주도로 이사와서 제주도민으로 등록한 다음에 제주도민인 척 하면서 강정 해군기지 마을 철수 데모를 해요.
아, 놀랍죠. 이 꼼수를 썼다는 걸 제가 알아냈죠. 이거 어떻게 제가 알아낸지 알아요? 일본에서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직도 신문 보도 안 하대, 우리나라에서. 내가 몇 번을 방송을 했는데 이거. 얘네들 이 짓 했어, 이 짓. 무슨 이슈만 있으면은 개떼같이 몰려가서 거기서 주민투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뭘 갖고 해볼까? 얘들 사드 기지 철수한다고 한다. 만약에 좌파들이 하도 데모해서, 그 여러분들 성주마을 가가지고 사드 기지 철수 반대, 길에서 배째라고 누워가지고 못 나가게 미군, 그렇게 보면 360일 동안 데모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죠? 왜 못하세요? 남편분 밥 해드려야 되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그거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일 때문에 못한다니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주말 잡아서. 하지만 365일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항상 그래요. 세월호 저 몇 년째 저기 있어. 저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데모할 수 있지? 그죠?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 그게 가능하려면 돈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아, 물론 돈 나오는 구석은 있죠. 박원순 시장이 하는 무슨 협동마을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울시 자금 같은 거 대주죠? 예, 뭐 등등해갖고 각 지방 정부에서도 돈 대주고 국민 세금 갖고 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 갖고. 플러스 중국이랑 무역해서 버는 마진. 그런 돈들. 하여튼 뭐 여러 루트가 있어요. 여러 루트. 그리고 또 북한이랑 사업해서 버는 돈도 있어요. 이번에 석탄 밝혀졌으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죠? 우리가 북한 가난한 줄 알잖아요? 아, 북한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 북한이 외화벌이하는 루트를 다국적화 시켰어요. 세계화 시켰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표면적으로 북한 회사라고 내놓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국적 세탁을 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중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합니다. 거기서 버는 돈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걔들이 360을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좌파 기업들 돈줄 끊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좌파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정권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달리는 거잖아. 아니에요. 좌파 기업 있어요. 그건 간첩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고 그건 간첩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왜? 걔들은 남한에서 공작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은 못하지만 정권 바뀌면 다 제거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그렇죠? 이 앞에 김태환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미달로 부결했는데 이때 왜 김태환 도지사를 주민소환을 하려느냐? 강정 해군기지 건설하려고 하니까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본부까지 만들었었어요. 네, 놀랐죠? 이 운동본부가 그러면 뭘 한 거냐? 그건 뒷부분에 나와요. 여기 나온다고. 나는 강정마을에 사는 며느리입니다. 이러잖아. 또 이거를 대표해서 또 활동한 여자가 또 강정마을 출신이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파간다적 요소예요. 왜 하고 많은 제주도 마을 사람들 중에 하필 왜 강정마을 사람이야? 응? 이게 다 전략이거든요. 네. 물론 실패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다가 땅을 중국인들이 사서 무엇을 하느냐? 영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렇게 강정마을에 좌파 애들 이용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중국인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인 명의로. 서류상은 한국이지만 뒤쪽에는 중국인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10중 8구 그렇게 산 부동산은 태양광 발전소 땅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난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태양광은 미군 기지, 우리나라 군사기지 옆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거 아세요? 태양광. 예, 말로는 산에다 설치해 놓고서 이상하게 왜 산 꼭대기 위에는 항상 군사기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거기 근처에 태양광이 깔려. 그거 깔리면 안 되지. 도청 카메라 설치하고 어쩌려고. 왜? 판넬이 중국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애들 다리미에도 도청 기능이 있대잖아요. 놀랍잖아요. 네? 여러분들 샤오미 좋아한다고 샤오미 그거 배터리 쓰죠? 그거 해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
싸다고 사면 안 된다니까. 그거 걸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지 다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판넬 저는 안 믿어요. 그리고 왜 허구만 장소에 미군 기지는 한국 군사기지 옆이야. 그거 자체가 벌써 동기가 불순하다요. 근데 그 땅 누가 줬어? 한국인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거 뒤에는 중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태양광을 10평, 뭐 500평 이렇게 깔아서는 효과 안 나거든. 몇천 평, 몇만 명씩 깔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땅을 살 수 있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대리인일 거예요. 왜?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렇게 명의 빌려주고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인들 중에도. 중국인들한테 그렇게 명의 빌려서 땅 한 다음에. 보나마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정권 바뀌면 다시 다 재조사해야 돼.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 땅 주인 누군지. 그래서 국적 세탁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대마도에 땅을 샀습니다. 대마도에 땅을 산 이유는 이거는 2008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2008년도에 한국인들이 대마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는 바람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외국인들을 특히 중국인하고 한국인은 토지를 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라고까지 해요. 근데 부결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왜 한국인과 중국인은 이상한 데 땅을 사냐예요. 어디다 땅을 살려 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 다음에 산림지대 안에, 결국 산림지대 안에 산 거는 정치가 밝혀졌어요. 태양광. 그리고 저기 경찰서, 군사기지 옆에, 비행장 옆에 이런 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땅 사봐야 개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는데 거기를 막 수십만 평씩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디에 사느냐? 물론 그런 식으로 사긴 하는데 대마도에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요. 물론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대마도에 땅을 사냐예요. 그거 한국인이 아니지. 중국인이죠. 중국인이거나 중국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 좌파놈들이지. 왜? 한일관계 갈등을 일으키게 하려고. 우리가 대마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게 되면은 일본인들이 반항감정을 갖게 됩니다. 반항감정을 갖고 대마도에 한국인들이 침략해온다라고 신문 보도를 내면은 그걸 우리나라 좌파 매체가 바로 받아서 쓰는 거죠. 아, 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문을 읽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아, 우리가 일본에게 잘못했다. 빨리 땅을 빼고 사과해야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래 대마도는 한국 땅이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제야 역사학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옛날 때부터 했다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중국 애들의 공작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들면 안 된다. 중국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반일 감정 일으켜가지고 한일 관계 나쁘려는 공작이니까 여기 속지 말아야 되고 빨리 조사해서 이거 부동산 타는 사람들 색출해야 된다. 아무도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2008년도서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KBS, NHK, SBS, 심지어는 민중신문, 좌파 애들까지 다 가봤어요. 아무도 조사 안 했어요. 좌파 우파 다. 그때 당시엔 몰랐지. 이제는 알죠. 우리나라 좌우파에 중국동 받아 넣은 놈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죠. 네. 그래서 그 공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저한테 인터뷰 왔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 했어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 이거 일본 신문이에요. 뭐라 써있냐? 한국인들이 대마도에 쳐들어온다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파란색에 써있어요. 해상자위대 대마도 그 본부가 있는데 그 위에 노란색 있죠? 요게 뭐예요? 한국계 숙박시설. 대마도 땅을 집중적으로 산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마도 땅 주변에, 그 해상자위대 주변에 한국인들이 땅을 산대요. 이거 사서 뭐 하려고 그래?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려가가 왔잖아요. 대마도 변방이에요. 저기에 일본인들이 누가 살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인구 감소 지역이야. 저기다가 건물을 사면은 그게 매매는 될까? 응? 돈도 안 내는 거 왜 할까? 그게 돈도 안 내는 거를. 그 이유는 뭐예요? 군사시설 감시. 이것 때문에. 왜 감시해? 응?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짓을. 근데 여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홋카이도에서도 이 짓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기 사세보라든가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반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한 13년 된 책인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냈죠. 여기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이게 그 후텐마 기지인데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주위에 일본 그 도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도시 개발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자라고 했어요. 근데 미군 기지를 철수를 시켜야겠는데 이 철수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마우스가 왜 안 움직여? 안 되겠다. 이걸로 해야지. 내가 자막을 집어넣었어요. 오키나와 원주민한테 인터뷰를 안 하고 대본에 인터뷰만 한다는 거예요.しかし、こうした意見もある中、去年1月に行われた名護市長選。投票率は 76.71% で、結果は辺野古移設に反対の稲峰氏が移設推進派の末松氏を破って勝利。その差は 이나미네 씨라고 새로 당선된 도쿄 도지사가 중국계 의원입니다. 意外な話を口にした。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방분권법 생긴 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나라 일본이 제일 우리나라한테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2번 오키나와 도지사가 중국계 일본인이었어요. 2번.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최근에 일주일 전에 오키나와 도지사 돌아가셨는데 좌파 오키나와 도지사가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일단 애들을 피하고 마음속으로는 웃음이 날 뿐이에요 그냥.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죽은 지. 아 골 때리죠? 이 시기에 하필이면 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이 앞전 하긴 다 좌파였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번은 일본계였지만은 죽은 사람은 그 앞전 사람은 둘 다 중국계 일본인이었거든요. 그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인이지. 근데 얘네들이 선거 활동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그러니까 귀화한 중국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다 쳐봐요. 그럼 보통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할 때 뭐 합니까? 선거 공약에 당선되기 위한 사탕 발린 얘기를 하죠. 뭐 내가 되면은 뭐 경제를 살리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번 이렇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뭘 얘기했냐? 내가 중국인이다라고 하고 선거 유세할 때 다녔어요. 생각해보세요. 오키나와에서 내가 중국인인데 내가 일본인 이름인데 사실은 저는 중국인이다 막 이랬어요. 그 얘기 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도 당선됐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본 인구 감소에 일어난다고요. 변방 지역부터 인구가 감소에 들어간다고. 그 빈 지역을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돼 들어가서 중국인들이 지금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오키나와에 점점 중국인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국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선에 유리한 거예요. 중국이 미군 기지를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하면 미국한테 지니까. 그래서 중국이 쓰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인해전술. 인해전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도지사를 중국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원래 지금 있는 건 사진 속의 도시는 여기에요. 여기 후텐마 미군 기지인데 이거를 지금 해놓고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해놓고 적은 인구 밀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은 문제가 덜 생긴다.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 원주민이 안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이 이동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기에 오키나와 도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나미 넷인가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 중국계라고 했죠. 이 사람이 오키나와 도지사 되고 나서 후텐만 미군 기지를 옮기는 쪽이 찬성했을까요? 옮기는 걸 반대했을까요? 왜요? 감시하라고? 아, 그건 조금 약해요. 좀 더 중국인 같은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중국인 같은 마인드. 축소시키려고? 아, 그것도 좀 약해. 중국인 같은 마인드. 여러분들 이래갖고는 짱구라랑 싸움 못해요. 어? 네? 일본 주민하고 뭐라고요? 갈등을 일으켜요. 어떻게 갈등이 조장돼요? 서로 싸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맞아요. 답은 맞아요. 자, 보세요. 당연히 중국계 일본이니까 후텐만 미군 기지를 쫓아낼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군 기지가 철수 안 하고 후텐만 기지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옛날 때부터 철수시킨다고 해서 약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게 되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오키나와 원주민하고 후텐만 미군 기지 사이에서 너 이 새끼 왜 간다고 해놓고 안 가? 근데 원래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좌파 도지사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가지마 이렇게. 나는 미군의 보호가 필요해.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위장우파예요. 가짜. 우리 미군 기지가 필요해. 너희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돼? 계속 주민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이게 해놓고 이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될 수 있는 후보 지역의 땅을 죄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알받기 하려고. 이전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있지도 못하게 하고 이전도 못하게.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서 저쪽에 공백지 땅들을 중국인들이 막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저기 땅을 다시 재수거해서 미군 기지 건설을 했더니 땅 주인이 다 없어. 연락이 안 돼. 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짓 했어, 이런 짓. 그래서 아베가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연락 안 되는 외국인 땅은 몰수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네.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골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줄게. でどんどんやっぱり実行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たちょっと違うテーマでちょっと皆さんに提案したい。私今提案したい話は沖縄の反基地闘争現場におけるいわゆる外国人について皆さんのご意見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私現場に入りましてその活動家の構成比率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見ています。はい。突き飛ばされたり蹴っ飛ばされたり後ろから蹴られたりもしてますよ私は。そのたんびにね。そういった中で見てきたのは、まず活動家の6割が沖縄出身の元教員公務員労組関係者が6割、3割が県外からの方々、そして1割が外国人、主に在日韓国人やその他オーストラリア人もアメリカ人もカナダ人もいます。そういった中で今回国会で山田博先生が質問をしてその中で明らかになったのが41名逮捕者の中で4名が韓国人だったという話。さてじゃあその韓国人現場ではど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さっきのお笑い沖縄平和運動の中であったように基地の前に来てテコンドーの変な踊りを踊ったりですね、あとこれ今日皆さん現物持ってきてます。お見せします。 많이 본 거죠? はい、皆さんこれはですね沖縄のキャンプシュワブという米軍の海兵隊基地のフェンスに貼られた横断幕、これは清掃した方が、清掃活動でこれを除去して私のところに送ってきてあります。これ一番小さなやつなんですよ。実はこのテーブルぐらいの大きなものまであります。今回ちょっと持ってこれませんでした。あんまりにも大きくてね。
邪魔してるとか考えると恐ろしくないですか？確かに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関わりがあるんですね。ありますよ。あとはね、中国のスパイもねいます。통과할게요. 이겁니다. 요거 멋있죠? 박근혜 때지. 이게 일본에서 나왔어요. 미쳐버려. 오키나와가 한국 땅인가 봐요. 응? 이게 언제적이냐면 2017년 3월인가 그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 막 할 때. 그때 촛불광장에서 애들이 들고 다니던 거예요. 요거 정교조들이 들고 다니던 거. 그게 같은 시기에 오키나와에서 발견돼요. 골 때리잖아요? 아니 그게 왜 거기가 있어요? 응? 이게 현에 탔다고 이렇게 바닷물로 흘러갔나? 응?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해결답이 동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確かに。そうなんですか。そうですよ。この間のはね、ガチで韓国でスパイとして捕まった在日朝鮮人の大学教授がいるんですけど、それがわざわざ辺野古のテント村来てたりとか、これ高いなんですけどね。そういったのがあるんですね。そうそう、これ見てもらえばいいと思いますけど、これはい。あ、これはなんか高いの道路封鎖してたんですよね。変なのいっぱいいますけど、これどっかの看護師でしたね。まあ、でこの人、はい、先頭に立ってるこの人、はい、ここのマーク見えます？何かちょっと見えにくいんですけどね。何ですかね。これは朝鮮半島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か。朝鮮半島のこれは関東連ですね。関東連っていうところのねマークなんですけどね。その要は韓国在日韓国人の団体で祖国との統一とかをいろいろやってるんですけど、そんな在日北新派です。北新派がホームページとか見たらこんなことが関東連ってこう書いてます。正式にしたら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がそうですね、仏と交流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ね団体なんですよ。関東連、初めて聞きましたね。でそういう団体がなぜ高江にいるのと、そしてこんなこと書いてるんです。従樹反戦平和集会辺野古高江の基地建設を許さず憲法9条を守ろう。お前ら関係ねえじゃん。そうですね、確かに。なんで国防のことに対して、なんで外国人の団体が、ちょっと不思議ですね。だからこの人たちが北新派なんですよ。パク・クネ政権が今ね、球団デモっつって韓国でだいぶ騒いでる。 지금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あそこの中心団体が進歩連隊っていうんですけど、進歩連隊っていう韓国のね、そこがデモやってたんですけど、だいぶニュースになりましたよね。パク・クネ退陣デモってわーって。一時期もすごかったですよね。あそこの団体の幹部が辺野古に来たりしてるんですよ。なんでですか。なんでだ、それは北新派だからです。言いますよ、北朝鮮からの指示を受けてないとかなんとかかんとか言いながら、でも国防施設ですよに対して在日だろうが韓国人の団体が押し寄せてきて工事の邪魔してるとか考えると恐ろしくないですか。確かに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関わりがあるんですね。ありますよ。あとはね、中国のスパイもねいます。韓国人の団体が지난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진보연대만 나왔는데 여기 정교조도 갔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돌았던 일본 애들의 트위터 캡처 영상도 좀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방송했더니 또 좌파 애들이 개거품 물더라고요. 친일파 김종국에서 뭐가 친일파인데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일파라는 말부터 먼저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버리니까 뭐 어디 뭐 근거를 알서는 일본 극우단체 영상을 아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있어 없어 내가 그것만 물어봐요.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지금도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정교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정교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검색 거기 딱 들어가서 오키나와 쳐보세요. 지금도 애들 모집해요. 지금도 애들 모집해. 애들 모집해가지고 오키나와의 평화 생태 방문이라는 운동을 해요.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평화, 그 다음에 자연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더럽게 좋아하잖아. 얘들 좋아하는 말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가서 걔들 뭐 하는 거예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 가서 데모하다 오는 거예요. 그거랑 평화랑 생태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들은 그거 하러 다녀요. 지금도 애들 끌고 다녀요. 애들 모집해요. 그러니까 그때 촛불광장에 있었던 그런 슬로건들이 오키나와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 쪽에서도 왔죠. JR 노조, 치바 노조,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 이런 애들이 그 광화문에서 같이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주의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고 요즘 공산당이 어디 있어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아직도 몰라? 이런 식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GP92개 철수하고 전방 2세단 철수시키고 군복무 줄이고 군대 숫자 줄이고 게이들 똥구녕 섹스하는 거 군대에서 해도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딱 보면 벌써 감이 안 와요. 아직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국방력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 하구 쪽에 철책서 없애고 이런 거는 지금 전부 다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예요. 국방력은요 항상 강화시키는 게 정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국방력은 같이 올려요. 경제가 올라가는데 국방력을 낮추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고. 그것도 북한이 비핵화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바보라도 그건 다 알겠다. 근데 아직도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간첩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뭐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 얘기하는 제1도련선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오키나와에다 이민을 왕창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중국화 시키려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플러스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하더라도 이상하게 전라도 사람들은 보면 친중이야. 네. 왜? 사업 이권 관계가 얽혔기 때문인 거예요. 10중 8구. 돈으로 묶어서.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건 뭐야?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아니 네팔에서도 그랬고 스리랑카도 그랬고 파키스탄도 그랬는데 한국에서 친중 정치인 만들 때 돈 안 썼을까? 딴 데서 다 썼는데 한국만 안 썼을까? 응? 너무나 뻔한 사건인데 너무나 뻔한. 응? 이미 외국에서 했던 사례는 다 드러났어요 지금. 그래갖고 미국이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1대1로에 통과하는 국가 중에 8개 부채국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뭐라 그랬어요? 돈꿔 주지만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좌파라던가 물론 우파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정치인들이 왜 중국도 안 먹었을까 생각하지? 난 그게 참 순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받아먹고 들통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태평양에 기지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 뭐라 써있냐? 이게 코나 국제공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코나 공항 제가 표시해서 이 노란색 진 부분 여기다 태양광을 깔았습니다. 중국 회사가 깐지 1년 됐어요.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1년 전에 깔았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미군 기지예요. 공식이 또 성립되죠. 미군 기지, 한국군 기지, 자위대 기지 옆에는 반드시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거나 태양광이 깔린다 라는 불변의 법칙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아 피지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태평양 지역을
확장해서 자신의 세력화에 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빠그러지고 있죠. 지금 이게 하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북한하고 문제에서 있어서 미국하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나쁘게 얘기하면 충성 경쟁인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오는 거냐 중국 견제 때문에 옵니다.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파트너는 사실은 남한이에요. 사실은 남한인데, 남한이 이렇게 자꾸 뻗대기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요, 미국은 북한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미국은 웬만해서 일본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가 적화될 수 있다. 적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가 적화되려면 미국은 최후의 수단을 쓸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럴 거예요. 한반도가 적화되면요, 미국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 한반도가 적화가 된다면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지가, 해군 기지가 한반도를 따라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해안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여기 나가려고 해도 어때요? 오키나 열도가 막고 있어. 더 나가면 대만이 있어요. 하이난까지 가도 막혀 있어. 그래서 중국 해군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다 들켜요. 미국에 다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없어지게 되면요, 중국 해군이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든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구멍이 뚫린다고요. 그럼 미국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열도 있죠? 거기다 미군 기지 지어야 돼요. 일본에다 미군 기지 지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일본을 보통 국가화 시켜가지고 여기를 지키라고 미국이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도의 바보는 아니거든요.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미국이 해주지 않거든요. 그럼 미국이 일본을 보통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지가 다 막아야 돼. 자기가. 이건 다 돈의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저 돈이 들 바에야 차라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주는 게 싸요. 운영 유지비가 싸다고.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 포기하고 나간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적화되려고 그런다? 못 먹는가 하면 어떻게 한다? 찔러버리는 거죠. 내가 그런 사태는 발생할 수 있어도 적화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돼도 우리한테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하나 확률이 있는 거는 북한에 의한 미국과의 관계인데, 확률은 떨어져요. 하지만 일본을 선택할 확률은 보다 높아요. 미국은 절대 이건 안 키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북한은 바로 그러한 희망을 갖고 지금 미국이랑 거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중국 죽여줄게,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중국 죽이면 되잖아. 응? 남한의 병신 같은 문재인 말고 내가 중국 확실하게, 장성택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쵸? 장성택이 죽일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장성택이가 김정은 그 수령될 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후견인이잖아. 근데 장성택 그 사람 뭐 했어요? 중국이랑 거래했던 사람이잖아요. 친중파죠. 장성택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서 외화벌이 하던 장성택 계열의 인물들 전부 소환 명령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망명해버리잖아요. 친중파 계열이니까. 망명한 사람들, 탈북자들 중에 그 고위 간부들, 장성택 계열은 친중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제2의 호치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빨갱인데 최소한 친중은 아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걸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협상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씨알도 안 먹히지만 이거 나중에 먹히면 어쩌려고 그래? 먹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좌파가 우리나라 장기 집권할 때겠죠. 장기 집권하면 미국이 포기하겠지. 야, 씨, 한국 안 되겠다. 그런 플랜 B 뭐야? 그거는 뭐 북한이죠. 응? 그러면 북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남한의 좌파 정권 20년 장기 플랜으로 가는 거는 북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살려고. 응? 북한 살려고 하는 거라고. 왜? 미국은 죽었다 깨어도 일본 선택하지 않아요.
남한을 우선시하는데 남한이 죽어도 싫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북한 골라야 된다고. 응? 좌파 장기 집권 계획은 북한 살리기 공작이에요. 북한 살리기. 택도 없는 소리죠.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 공작이. 왜냐? 국제 여론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Tonigh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to Israel specifically. Every single slide that I put up here tonight is going to be relevant to the security of Israel. Now, we all know that the United States finds North Korea to be an extreme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s that of our ally, South Korea. Excuse me, well, yeah, South Korea too. That of our ally, Israel. So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are finally starting to talk about in a serious way in the United States. And everything that I will tell you has been confirmed. And I'd be happy to talk about my sources if you have questions. Anyway, the plutonium weaponization program of North Korea has been confirmed since 1994 when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ich when I was at DIA we called the Cheesehead Intelligence Agency, confirmed in 1994 that North Korea had at least 2 plutonium weapons. Interesting stuff. How about chemical weapons programs? If anybody is bored, raise your hand. I'll start tap dancing on the stage. North Korea has probably the best developed chemical weapons program among group states. It's more developed than the Syrian chemical weapons program. It's more developed than the Iranian chemical weapons program. How do I know that? Because they help those countries develop their chemical weapons programs. They have tested these chemical weapons on human subjects in North Korea. So if you're somebody who's a prisoner, your family's fallen out of favor, these have been tested on human subjects. Way back, like 15 years ago when I was an analyst at DIA, the North Koreans used to go out to Syria every year and do an exercise with the Syrians in full mop gear. Everybody here knows what mop gear is, right? We put on the whole floppy suit that makes you sweat a lot, and you can put the mask on and all that stuff. They did exercises with live chemical weapons going way back into the late 1990s with the Syrians. And why is it so easy for them to do that? Does anybody know why that is? Anyone? Bueller? Huh? Money? Well, that's that's partially correct. Because most of those shipments go through China first. And China lets the North Koreans, or at least they have up till now, pretty much do whatever they want with those shipments. North Korea, everybody hear about the UN sanctions that just happened a couple days ago regarding North Korea? You know why those probably aren't going to work as well as we'd like them to? Yes, because China has, since the very beginning, since we started putting sanctions on them, always gone out of their way to water those sanctions down. Then once the sanctions are actually implemented, they just don't enforce them. China has a border of 870 miles with North Korea. China does not want U.S. forces on the mainland of Asia on their border.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면은 파트너 국가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남한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남한이 안 된다고 하면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랜 B가 절대 일본은 될 수 없어요. 북한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에요. 북한은 미국이랑 적당히 쇼부를 보는 제2의 호치민과 같은 시나리오로 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개발하는 핵이 바로 중동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기로 쓰여요.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여러 재원 중에 하나가 미사일 수출이에요. 중동으로. 그게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꼬시면은 알아서 유태인들이 미국 정가를 흔들 테니까 북한이랑 절대 손잡지 말아라. 왜? 네가 그거를 친구가 돼버리게 되면 우린 계속 고생한다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이 미국 친구 돼버리면 북한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래? 이스라엘 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예?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플랜 B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플랜 B가 북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로 돼야 되는 거예요? 플랜 B가 네? 남한 정권 뒤집는 쪽으로 가야죠. 네? 결국 뭐예요? 플랜 A 남한, 플랜 B 남한, 플랜 C 남한이다요.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라. 딴 데 눈 돌리지 말아요. 딴 데 눈 돌리지 말아라. 그렇게 나가야지. 절대 또 눈 돌리지 말아라. 왜? 남한이 제일 좋다예요. 남한이 제일 좋다. 남한이 제일 좋은 이유는 그 역사가 얘기해 줍니다. 고종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거 보면 맨날 일본이랑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하셨는데 그 피해자 코스프레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국제 외교에서 맨날 얻어 터졌네, 당했네, 속였네. 그 병신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왜 지가 당하고 그래? 똑똑해야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의 손을 잡았다면은 식민지 안 됐죠.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대영 제국이 거기에 대항해서 그레이트 게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이 한국, 조선 지역까지는 영국이 힘을 못 뻗칩니다. 왜? 아프리카와 인도의 어마어마한 인구 국가를 영국군들이 군대를 파괴해서 지키는데 힘이 딸리거든요. 힘이 딸려. 돈도 딸리고 사람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북아시아 지역은 영국이 식민지를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리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외로 근대화가 돼요. 예외로. 여태까지 백인들이 간 지역은 다 식민지가 되지만 일본은 식민지를 못 시켜요. 왜? 러시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영국이 하나씩 식민지를 삼으면서 갈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급해.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벌써 내려왔어. 영국은 지금 이제 인도까지 점령했단 말이에요. 언제 일본까지 점령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을 점령 안 한 거예요. 야, 내가 너 근대화 시켜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그때 우리가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국 편을 들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우리가 대영제국 편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은 러시아의 극동 함대, 발틱 함대를 막아내고, 그리고 조선군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육상 러시아군을 때려잡았겠죠. 그 당시에 러시아군들이 시비를 통해서 몇 명씩 왔는 줄 아세요? 끼케야 1000명이에요. 끼케야 1000명. 우리나라 얼마큼 있어요? 존나 많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총 주고서 보내버리면 이기잖아요. 러시아 애들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주가 한국 강된다니까. 연해주는 어떨까? 연해주를 지킬 러시아 육군이 존재할까?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시베리아는 어떻게 될까? 우리 땅이 되니까. 몽골 우리 땅이에요. 다. 이 병신 같은 놈이 국제정세의 흐름도 모르고 엉뚱한 데 줄 서갖고 패자 쪽에 줄 서는 바람에 식민지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의 만약이라는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이게 정말 운이 좋죠. 원래 같은 패턴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정말 적은데 100년 만에 돌아왔어요. 100년 만에. 우리한테 천우신이에요. 천우신들 진짜. 왜?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남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서 싸우는 게 대영 제국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붙었어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한국이 어디를 선택하면 되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어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중국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고종의 환생인가 보다. 이 쉬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확률 50%잖아. 이거 사지선다는 아니야. 확률 50%인데 이래도 틀리네. 그때 당시에는 좀 옵션이 많았어요. 러시아, 청나라, 일본, 미국. 그땐 사지선다였다고. 그래서 고종이 실수해도 25%의 확률이니까 그래 이해해줄게. 이번에는 50%의 확률인데 이래도 못 맞춰? 와 이거 돌대가리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자 보세요.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먼저 보자고요. 예?
우리와 중국인의 간도에 대한 영토 의식은 시기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요건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애들한테 알리려고 러시아 잡아먹는 거예요. 간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중국인의 영토 의식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중국에서 중학생 역사 교과서에 나온 지도인데요. 요 부분이 중국이고 옆에 1, 2, 3, 4에서 쭉 이 점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빼앗긴 땅이다. 그래서 고토로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1번부터 2, 3, 4, 5로 쭉 되어 있는데 16번에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들이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변 지역과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는 중국인의 영토 의식은 대체로 이거 번호 보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 번호가 뒤로 갈수록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그래도 세 번째로는 센가 보네. 응? 한국 멸망시키면 17번은 러시아의 다만스키라는 섬이에요. 그다음 18번 사할린 먹겠다는 거고 19번 일본은 먹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네. 일본 존나 센가 보네. 중국은 애초부터 한국을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놈의 무역 상대국 1등이니까 뭐 하지 말자 이런 개소리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신사적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을 상대할 때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예요. 양아치 짓해도 된다가 제 사고방식이에요. 상대방이 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빵을 날려야죠. 그게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이죠. 조그만 약소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공격했다 지탈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후견인이 있어야 돼. 누구를 두고 싸워야 돼? 미국 두고 싸워야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략 아니에요?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는 상식. 이걸 왜 거꾸로 하냐고. 왜? 주사파니까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영토 확장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제가 자꾸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해주는 못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 하지만 동북 삼성은 한국이 가져갑니다. 이번에. 제가 100% 확신해요. 왠지 알아요? 미국이 안 주고는 못 살아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래요. 자,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거는 무조건 한국한테 줘야 돼요. 네. 이것도 내가 미국 사람들이랑 여러 번 얘기했어요. 미국의 정치 외교 학자 이런 사람들이랑 왜 한국이 만주를 가져가야 되는가? 다 고개 끄덕거려요. 네 말이 맞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땅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져갔을 때 너희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한국을 줘야 되는데 힌트하게만 얘기하면 그겁니다. 동북아지역까지 왜 한국이 돼야만 돼? 북한, 일본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고 왜 한국이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은 97년도 이후에 우리가 금융전쟁에 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다 미국화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사실. 왜 그러느냐? 97년도 이전까지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100% 우리가 지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의 파이가 요만했습니다. 100% 가졌을 때. 97년도 이후에 우리가 주식의 60% 정도를 뺏기고 40%만 우리나라 사람이 갖게 됐어요. 삼성 주식에. 그래서 40%의 주식의 크기가 이만해졌어요. 나누고 나니까 더 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애들이 제조업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일본한테 졌거든.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미국인들이 핸드폰도 필요하고 텔레비도 봐야 돼. 자동차도 끌어야 되고. 근데 그 이전에는 일본 거 썼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탁탁 방어하고 막고 다 해가지고서 지켜내는 바람에 100% 일본 걸로 갖고 가고 있었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거예요. 야, 어차피 나는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소니? 성능은 좋은데 써서 쓰는 건 좋은데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그거예요. 삼성? 조금 소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내가 삼성 거 사면은 여기서 60%의 이익은 내 건데 그러면 누구 걸 사야 될까? 삼성 사야 되지. 그 삼성 걸 왕창 사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필요한 전자제품도 쓰고 주식을 통해서 이익 배당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또 죽기 싫으니까 죽어라 연구개발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이뤘어요. 이제는 일본을 능가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나쁘지 않거든.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이 아이폰도 위협하잖아요. 미국 회사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 아이폰이 주식 개방을 안 해. 요 새끼 봐라. 야, 쟤 죽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성 핸드폰으로.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약소국은. 북한 애들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남한도 못했는데 남한 사람도 못하는데 북한 애들이, 물론 북한 애들이 외교는 한국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이 메커니즘 돌아가는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은 그때 97년도에 멸망하면서 지면서 물론 많이 뺏겼어요. 부동산도 뺏기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득이 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랬는데 만약에 만주 지역까지 한국이 경영하게 된다면 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떤 시스템을 움직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자유민주주의인데 미국 시스템을 움직여요. 만약에 일본이 한다. 일본은 일본 독재 시스템이 있어요. 아, 머리 아파. 한자 막 이상한 한자 나오고 막 그래요. 중국이 하면은 중국 시스템, 러시아 시스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도로명 주소, 미국식 회계, 미국식 금융 시스템, 이게 다 미국식이거든요. 아니 그래야지 지금 같은 시대에 되지. 어떻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 얘기를 했죠.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플랜 A가 한국이고 한국이 안 됐을 때 플랜 B는 뭐다? 한국이다 해요. 웃기지 말라요. 북한 고르지 말아요.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게 너희들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까지 북한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 해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패권을 생각해야 해요. 그럴 때는 한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에 친미정권 세우고 같이 가자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미국의 패권은 200년은 더 종속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500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이니까 좋게 갑시다. 좋게 갑시다. 그리고 문재인의 죄, 그걸 갖고 한국을 비난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김대중 갖고 넘어가는 거야. 이 새끼 니네들이 김대중 뽑았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응? 우린 죄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절대 우리가 미국한테 밀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번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크로드 뚫리는 거예요. 송영길이 같이 병신같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바운더리에 놓고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돈을 우리가 먹지. 왜 죽 서서 개 주려고 그래. 내 거예요. 내 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